엄마, 혼자 여행 가서 뭐 하세요? 그냥 집에 계시면 안 돼요. 제 자식이 저에게 한 말입니다. 30년 동안 이 아이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혼자 떠나기로. 그리고 제가 떠난 후 아이들이 제 가방에서 발견한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혹시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엄마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 올해 59세입니다. 서울에서 남편과 두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제가 29에 결혼할 때만 해도 꿈이 있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요리하는 걸 좋아했고, 결혼 전에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면서 언젠가 제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게 바뀌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이 분유타고, 6시에 남편 아침 차리고, 7시에 아이 이유식 먹이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그런데도 행복했어요. 내가 이 가족의 중심이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더 바빠졌죠. 밤에 아이가 울면 남편은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라며 다른 방으로 가고 저 혼자서 아이를 달래며 밤을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제 꿈? 그런 건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아이들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도시락 싸고 학부모회에 나가고 아이들 학원 픽업하고 제 시간이라는 건 없었어요. 친구들이 미수가 우리 여행 갈래? 하면 아이들 챙길 사람이 누가 있어? 라며 항상 거절했어요. 미수가 취미생활 좀 해. 요리 좋아했잖아. 라고 하면 시간이 어디 있어? 아이들 뒷바라지만 해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제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엄마, 밥.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내 가방 좀 챙겨줘. 고등학생이 된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감기로 몸살이 났을 때도 엄마, 저녁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었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잠깐 친구들과 커피 마시고 왔을 때였어요. 큰아들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배고픈데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 집에서 요리사구나. 아니, 요리사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둘째 딸아이는 더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소개할 때 우리 엄마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살림하는 사람. 3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 제 모든 꿈을 포기하고 살았는데 저는 그냥 살림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 보이지? 그러니까 애들한테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야. 할 일이 없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이 가족을 위해 매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큰아들 정민이가 대학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가요. 아, 그래. 좋겠다. 엄마도 오랫동안 여행을 못 가봤는데. 그때 정민이가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엄마도 같이요? 아니, 엄마가. 거기 가서 뭐 하세요? 우리는 친구들끼리만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혼자 여행 가서 뭐 하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는 혼자 여행을 가면 안 되는 사람인가? 나한테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자격도 없는 건가? 둘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요즘은 혼자 여행하는 할머니들 많던데. 근데 엄마는 뭘 하려고 여행 가세요?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는 게 낫지 않아요? 할머니. 59세가 할머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늙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예쁜 옷 한 벌 사본 적도 없고 화장품도 제일 싸구 것만 쓰고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아줌마 파마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게 된 걸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정말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하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게는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6개월 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인,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유방암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건 가족이었어요. 아이들이 알면 얼마나 걱정할까? 정민이는 취업 준비 중인데 수진이는 고3인데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몰래 병원을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치료받는 날에는 오늘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항암제 부작용으로 몸이 힘들어도 좀 피곤하다고만 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는 가발을 썼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가족들은 제게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으셔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 30년 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스트레스는 한 번도 관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보자고. 조용히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인터넷으로 혼자 여행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혼자만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가장 가고 싶었던 곳은 제주도였어요. 신혼여행도 시댁 눈치 때문에 국내로 짧게 다녀왔는데 그때도 제대로 구경하지 못했거든요. 항공료를 검색해보고 숙소도 예약하고 렌터카도 예약했어요. 설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드디어 출발 날이 왔어요. 가족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만 했어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겨서 나왔는데 그 가방 안에는 특별한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예전에 쓰던 일기장,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 항암치료 기록, 정기검진 일정표, 만약을 위해 작성해둔 유언장 초안까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비행기를 타는 거였거든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혼자 여행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처음이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말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던 걸까?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운전은 할 줄 알았지만 혼자 운전해서 여행하는 건 처음이었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어요. 일출을 보려고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가족을 위한 일이었는데 처음으로 저를 위해 일찍 일어나는 거였어요.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 해처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런 여유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아무도 엄마 빨리 와라고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엄마 이거 해줘라고 부르지 않는 시간.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없던데? 정민이었어요. 친구 만나러 나왔어. 친구요? 엄마 친구가 누가 있어요? 언제 들어와요? 글쎄, 좀 늦을 것 같아. 엄마, 저녁은 어떻게 해요? 역시나 걱정하는 건 저녁이었어요. 알아서 해먹어. 배달시키든지. 엄마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내일 면접인데 컨디션 관리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59년을 살면서 제가 컨디션 관리를 해본 적이 언제 있었나요?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언제 들어와요? 내일 학교 가는데. 체육복 빨아줘야 하지 않아요? 빨래는 세탁기가 해줘. 너도 이제 고3이면 스스로 할 줄 알아야지.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 같지 않다. 맞아요. 저는 이제 예전의 김미숙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제주도 흑돼지 구이를 혼자 먹었어요. 30년 만에 제가 정말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였어요. 옆 테이블에 혼자 온 60대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눈인사를 하니까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저도 작년에 처음 혼자 여행했어요. 이제는 1년에 2번씩 와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죠. 근데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이 있다는 걸 이해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왜 혼자 여행하게 되셨어요? 자식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까 갑자기 혼자가 됐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제가 언제 저를 위해 살았나 싶어서요. 정말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처럼 혼자 여행하는 중년 여성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리고 모두들 비슷한 이유였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문득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진 거. 사흘째 되는 날 아이들의 연락이 더 자주 왔어요. 엄마 정말 어디 계신 거예요? 왜 안 들어와요? 엄마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목소리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픈 데 없냐고요? 6개월째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이제야 제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괜찮아. 며칠 더 있을 거야. 며칠 더요. 엄마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행이요? 엄마가요? 혼자요? 정민이 목소리에 당황함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응, 혼자. 엄마, 혼자 여행 가서 뭐 하세요? 위험하지 않아요? 나도 내가 뭘 할지 궁금해서 온 거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애들이 걱정하고 있어. 언제 들어올 거야? 좀 더 있을 거야. 뭘 그렇게 오래? 집에 할 일도 많은데. 할 일. 30년 동안 제 할 일은 항상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처음으로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나흘째 되던 날 수진이가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쓰던 가방을 발견했어요. 가방을 열어보니까 평소에는 없던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먼저 나온 건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결혼 전에 썼던 일기들,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쓴 글들, 첫 직장에서의 기억들. 그 다음에 나온 건 젊었을 때 사진들이었어요. 20살 때의 저, 결혼 전 친구들과 찍은 사진, 요리학원에서 찍은 사진. 수진이가 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언니, 엄마가 이렇게 예뻤어. 나는 엄마가 원래 이런 줄만 알았는데. 그런데 가방 제일 밑에서 수진이가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쓰인 봉투. 그 안에 들어있던 진단서, 유방암 2기 진단 소견서, 항암화학요법 치료 일정표, 정기검진 안내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원장 작성 상담 예약 확인서.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언니 얼른 와봐. 정민이가 달려와서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됐어요. 이게 뭐야? 엄마가 암이라고? 언제부터? 진단 날짜를 보니까 6개월 전이었어요. 6개월 동안 엄마가 혼자 이걸 견뎌왔다고? 항암 치료 일정표를 보니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그날들을 기억해 봤어요. 엄마가 그때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었는데, 유원장 상담 예약서를 본 정민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유언장까지 써두려고 했다고?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했으면. 그때서야 아이들은 깨달았어요. 제가 왜 혼자 여행을 떠났는지,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남편도 서류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보가 이런 걸 혼자 견뎌왔다고?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30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이들은 그제서야 제게 매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 저녁 뭐해요? 가 아니라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였어요, 엄마?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엄마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엄마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처음 듣는 말들이었어요. 정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 못됐죠? 엄마가 아픈데도 몰랐고, 엄마 여행 간다는 걸 이해 못했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번 여행을 끝까지 마치기로. 괜찮아. 엄마는 잘 있어. 며칠 더 있다가 갈게.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니야. 엄마도 엄마만의 시간이 필요해. 처음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은 대화였어요.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라산을 올라갔어요.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1100m 고지까지는 갔어요. 59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산을 올라본 거였어요. 숨이 차고 다리는 아팠지만 그 어떤 성취감보다도 큰 뿌듯함이 있었어요. 내가 해냈구나. 내가 혼자서 여기까지 왔구나. 산 중턱에서 내려다본 제주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자. 가족도 소중하지만 나도 소중하다. 그날 밤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는 내일 집에 갈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엄마도 엄마의 시간을 가질 거야. 너희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어.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과 남편이 공항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 받아보는 마중이었어요. 정민이가 제 가방을 들어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수진이는 제 팔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혼자 힘드셨는데. 남편도 달라졌어요. 여보, 미안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집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했고 주방에는 엄마 사랑해요라고 쓴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집안일 분담표 만들었어요. 이제부터는 저희도 도울게요. 수진이도 엄마, 제가 요리 배워서 가끔 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민이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도 주말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엄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서요.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엄마, 오늘 병원 가셨어요? 몸은 어때요? 라고 묻어요. 남편도 퇴근하면 여보, 오늘 뭐 했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제 하루를 궁금해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관심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요리 클래스에 등록했어요. 젊었을 때 꿈꾸던 요리사는 될 수 없지만 취미로라도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오늘 요리 수업 어땠어요? 재미있었어. 오늘은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어. 우와, 엄마 진짜 멋져요. 아이들이 제 취미를 응원해주니까 더욱 신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행 모임에 가입했어요.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모르는 사람들과 여행 가도 괜찮을까? 괜찮아. 나도 새로운 친구들이 필요해. 세 번째로는 병원 치료를 가족들과 함께 받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정민이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치료받으러 갈 때 제가 같이 갈게요. 아들아, 내가 바쁜데 괜찮아. 엄마가 더 중요해요. 면접은 다음에 또 있으니까. 수진이도 엄마, 제가 주말에 병원 가는 날이면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가면 안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지 않아요. 정민이는 자기 아침을 직접 챙겨 먹고 수진이는 도시락을 스스로 싸요. 엄마, 저희가 할게요. 엄마는 편히 쉬세요. 주말에는 가족이 함께 집안일을 해요. 청소도 함께, 빨래도 함께, 요리도 함께.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혼자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울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 우리 가족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에는 각자의 하루를 이야기해요. 엄마, 오늘 요리 수업에서 뭐 배우셨어요? 아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정민아, 면접 준비는 어때? 수진아,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족 회의를 해요.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아쉬웠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더 나은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해요. 저는 지금 정기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저 자신도 사랑하면서요. 요리 수업도 다니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가져요. 아이들이 이제는 말해요. 엄마, 엄마만의 시간 가지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남편도 여보,
오늘은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고 와. 집에서 기다릴게라고 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머니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엄마 혼자 여행 가서 뭐 하세요? 라는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엄마가 가족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 가방에서 아이들이 발견한 것들, 유방암 진단서, 항암 치료 기록, 유언장 상담 예약서. 그것들은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어요. 끝까지 혼자 견디려고 했던 이유는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 함께 걱정하고, 함께 이겨내고, 함께 성장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제 가방에서 그것들을 발견한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는 시작점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고 했었거든요. 가족의 행복, 가족의 문제, 가족의 책임, 모든 걸.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함께 짊어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은 암 치료도 가족이 함께 해줘요. 무서울 때는 손을 잡아주고, 힘들 때는 옆에서 격려해주고, 치료가 끝나면 함께 맛있는 걸 먹으러 가요. 그리고 제가 여행을 갈 때는 엄마 재미있게 다녀와요. 사진 많이 찍어 오세요라고 배웅해줘요. 제가 깨달은 건 진짜 효도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거라는 겁니다. 정민이가 요즘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처럼 모든 걸 희생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도 엄마의 인생이 있으니까요. 수진이도 엄마, 저는 나중에 엄마가 되어도 저만의 꿈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를 보면서 배웠거든요라고 말해요. 그 말들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제가 겪은 아픔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암 치료도 받으면서, 가족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저 자신도 사랑하면서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머니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만의 시간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엄마도 엄마만의 인생이 있어요. 아무리 바쁘다 해도 가족의 안부는 꼭 물어보세요. 사랑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런 메시지들이 더 많은 가족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제 경험담을 통해서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건강의 비법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장수의 비결이기도 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자신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